이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쌀? 복숭아?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바로 반도체. 요즘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천 명물이 뭐냐 물어보면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요. 올해 대표적인 특산품을 적으세요. 복숭아, 쌀, 도자기, 반도체? 아빠가 만든 반도체 세계적이라며. 전 특산품이 뭐뭐가 있어요? 쌀하고 도자기 그리고 복숭아도 있고요. 혹시 반도체도 특산품이 될 수 있나요? 반도체도 이천의 특산품입니다. 이천의 반도체는 세계적입니다. A world-class product.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저 같은 직장인은 쏟아지는 성과급, 뭐 푼돈도 아니고 무려 100%, 200%. 2021년 연말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해서 특별 성과급 300%를 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뿐만 아니라 연봉도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곳 SK 하이닉스였죠. 무려 1억 1,700만 원. 1억 원이 넘는 연봉이라 제 월급 통장은 잠시 눈 좀 감아야겠어요. 특별 성과금 화끈하게 쏜 만큼 이 대한민국에서 능력 하나는 끝내주는 SK 하이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는 인생처럼 이 하이닉스 역사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의 탄생을 살펴보려면 이 전신인 현대전자를 살펴봐야겠죠. 현대전자는 1983년에 시작해 이 1985년부터 메모리 양산을 시작, 1986년도에는 이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해온 기업입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반도체 불황 앞에선 장사가 없었습니다. 1995년도 5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16메가 D램 가격은 1997년 1월에는 4달러 밑까지 떨어집니다. 여기다 그 당시 가장 큰 위기가 있죠. IMF 외환위기. 대한민국 잘 나가는 기업들 모두가 외환위기 앞에선 힘을 못 썼어요. DJ 정부가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이 문어발 경영이라고 봤거든요. 외환위기 조기 탈출을 목표로 내세우며 금융과 산업부문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추진했어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이 과잉 투자 산업에 중복되는 계열사는 모두 다 합쳐버려 합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이 세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중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1위니까 건드릴 수 없고 현대전자와 LG반도체 두 기업 오너를 불러 둘이 해결해 이런 거죠. 현대와 LG 사이의 반도체 경영권 확보를 두고 경쟁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당시 LG 구본무 회장이 DJ를 찾아가 선친이 물려주신 이 반도체 사업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뭐 국가 경제를 위해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99년 1월 LG 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흡수되면서 빅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곧바로 좋아진 게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또 계속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당시 모기업인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이 발생했죠. 현대그룹은 이 공적 자금이 33조가 투입되는 등 아주 난리가 납니다. 결국 현대그룹에서 반도체 사업을 분리하며 그렇게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 새 출발을 해요. 상쾌하게 새 출발하고 싶지만 어디 말이 쉽나요? 빚이 워낙 크게 있었어요. 금융권이 하이닉스에 대출해준 금액만 약 8조 원이었거든요. 정부와 채권단은 하이닉스를 경쟁사던 이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했지만 하이닉스의 독자 생존 의지가 워낙 강했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불황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2005년 7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주인이 없는 상황. 새 주인 찾기에 나선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과연 나타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2009년에 먼저 효성그룹이 의향서를 냈다가 철회를 했고요. 같은 해 12월에 다시 한번 모집했지만 국내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대기업들 모두가 하이닉스를 외면했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뻔한 하이닉스의 새로운 주인이 드디어 2012년 등장합니다. 바로 SK가 나선 건데요. SK가 극적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합병하며 하이닉스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란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외면했던 하이닉스, SK는 그런데 왜 갑자기 하이닉스를 인수합병했을까란 의문. 브랜드 비책 첫 번째, 최태원 회장의 안목입니다. 안목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SK는 80년에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죠. 또 94년엔 현재 SK텔레콤인 한국이동통신을 한 식구로 만들며 크게 성장했고요.
여하튼 SK는 하이닉스를 인수하며 기존의 에너지, 화학, 또 ICT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는 아주 든든한 엔진을 갖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2010년 당시 이 최태원 회장은 그룹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던 중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지인을 만나 이 반도체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IT 분야에서 또 빠질 수 없는 핵심 분야가 바로 반도체잖아요. 이때부터 하이닉스 인수를 염두에 두고 약 1년간 반도체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말 하이닉스 인수 의견을 그룹 임원들에게 최초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과 하이닉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반도체란 업계 자체가 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죠. 실제로 하이닉스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갔는지 눈앞에서 봤기도 했고, 심지어 인수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 3분기와 4분기에도 하이닉스가 적자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익도 들쭉날쭉한 분야에다가 인수하는데 3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 3조가 당시 얼마나 큰 액수였냐면 2011년 당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액수예요. 지금에서야 반도체 분야가 얼마나 효자 종목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SK 내부에선 당시 충분히 반대할 만한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편견이라면 편견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회장님이 보통 위에서 하라면 해 하고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최태원 회장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반도체 관련 사내 세미나를 열고 투자 시 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지속될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가상 실험도 했다고 해요. 뭐 이런 여러 검증을 통해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성공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 바로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SK와 반도체의 인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고 최종현 선대 회장께서 앞으로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사업을 해야 한다며 선경 반도체를 출범시킵니다. 하지만 2차 오일 쇼크란 당시 악재로 사업 3년 만에 이를 접어야 했죠. 그렇게 30여 년이 흐른 뒤에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비로소 그 꿈을 이뤘습니다. SK의 식구가 됐다고 모든 게 그냥 술술 풀리진 않죠. 인수합병 시절 전후로 이 반도체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SK 하이닉스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비책 두 번째, 바로 과감한 투자입니다. 하이닉스의 연간 투자 금액을 볼까요? 인수합병 전보다 10% 늘린 3조 8,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런 과감한 투자는 2018년 17조 원을 투자하며 정점을 찍습니다. R&D 투자 역시 2011년 8,340억 원에서 2020년 3조 3,700억 원으로 증가했죠. 기술에만 투자한 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의 구성원들에게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사내 대학인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를 설립했습니다. 실제 대학 학위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사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건데 D램, 낸드 앤 솔루션, 제조기술, 마케팅, 경영지원 등 이 단과대학과 직무에 따라 수립된 커리큘럼을 통해 이 반도체 전문 인력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이렇게 과감한 투자의 열매는 꽤 달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나란히 K 반도체의 위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게 됐죠. 지난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고부가 고성능 제품인 HBM3 D램, 업계 최대 용량인 24기가비트 DDR5가 대표적이죠. 신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실적도 좋았습니다. 2012년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2021년에는 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란 쾌거를 이뤄냅니다. 쓸 땐 확실하게 써서 최대 효율을 얻는 영리한 전략인데 이게 바로 딱 맞아떨어진 거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지난 10년간 참 잘 자라줬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느새 SK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어 SK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D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이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를 꽉 잡습니다. 지난해 인텔 낸드 사업부를 무려 10조 원에 인수하거든요. 이로써 낸드 점유율은 19.4%로 증가해서 글로벌 2위가 됩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거 보니 마치 메시와 호날두가 같은 팀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어깨에 뽕이 조금 올라갑니다. 여하튼 낸드 시장에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414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향후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SK 하이닉스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대한민국 수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조선 아닙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이천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의 식구가 되는 것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에도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회장으로서 하이닉스를 반드시 성공시켜 향후 그룹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 또한 하이닉스의 질적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한 말이 모두 사실이 됐죠.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한 SK 하이닉스. SK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더 큰 도전을 앞둔 SK 하이닉스에 대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